썬백쇼 23회 MC를 맡은 김형숙 인생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눈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그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겨울인지 아닌지 몰랐었는데 요즘은 갑자기 그 한파가 막 몰려오고 그래서 다들 그 동파 같은 건 없으셨죠?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입니다.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김일 교수님이 그 요즘 최근에 그 책을 한 권 내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그 생따 연구소 네네. 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생따 연구소가 뭐죠? 생따? 생따? 생각 따라잡기인가요? 네. 생따 연구소는 원래 생존 독서 따라쟁이 연구소라는 말을 썼다가 네. 제가 좀 줄임말로 이렇게 바꿨고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독서를 제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한 독서는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따라잡기로 성공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그래. 그리고 멘토들이 나도 그러니까 따라하기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거를 합성해서 생존 독서 따라쟁이 연구소라고 제가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옛날에 있던 회사 명칭을 바꾸면서 생따 연구소로 이렇게 회사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존경하는 그 분들이나 앞서가시는 그 분들 혹은 멘토 같은 분들을 따라해서 그렇죠. 인생에 성공을 하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책을 통해서 네. 그러한 사례들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존을 위한 독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독서를 하고요. 그 안에 책 안에 있는 멘토들을 따라하면 성공한다는 거죠. 예. 일리가 있네요. 네. 우리 그 김영수 대표님도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잖아요. 네, 김형숙의 낭독시대 책을 냈죠. 낭독시대 따라쟁이 분들이 많이 지금 넣으셨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화면 전환이 잘 안 되는데 키보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동시에 치지 말고 그냥 엔터만 치면 돼. 네, 엔터 쳐도 안 지나가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일 교수님, 네, 김일 대표님이기도 한데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교수에서 네, 에어컨 설치까지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그 서울에 살다가 2010년에 1월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대안학교 교감으로 가게 되면서 이사를 갔고요. 부산에서는 대안학교 교감 그리고 또 그 제가 부산에 있는 국립부경대학에서 경영학과 박사를 하고 그 대학교 겸임 교수를 했습니다. 또 다른 타대학교, 동주대학교라고 겸임 교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3월에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직업이 있고 이런 걸로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여기다가 서울에다가 미리 준비해 놓고 이사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무진장 열심히 살았는데 부산에서 10년 생활하고 나서 35평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마이너스 1억 남더라고요. 어머, 그걸 가지고 서울의 상계동에 2억짜리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에 오다 보니까 네네. 그 일반 대학들에 제가 겸임 교수나 이런 그 교수직을 많이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에어컨 설치를 하는 대학 동기가 있었어요. 설치 네.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뭐 하냐 지금 올 여름에 괜찮으니까 이것도 보조기사로 해도 한 300에서 400 이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뭐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실외기 무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엄청 많이 나가죠. 아, 10kg, 네. 20kg? 예, 요즘 나오는 거는 보통 30kg, 40kg 되고요. 오, 예전 거는 같은 평형이라도 15평, 18평 하는 게 50kg 이상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몰랐어요. 네네. 근데 가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예. 아찔하더라고요. 에어컨 실외기는 보통 옛날 요쪽 저희 지역은 옛날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게 베란다 난간에다가 달아야 돼요. 이게 거꾸로 매달려서 작업을 하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거를 하면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수가 저를 안내해주면서 에어컨 설치하러 가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에어컨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안전이겠죠. 안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어. 줄 우리가 끊어지면 갑니다. 너무 이렇게 생명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배웠어요. 아, 비즈니스요. 예, 고객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설치를 하러 딱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네. 고객에게 안녕하십니까 에어컨 설치하러 왔습니다. 에어컨을 어디에다 놓을까요? 그냥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냥 우리는 노가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니, 교수에서 어떻게 또 에어컨 설치 기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뭐 교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즘도 참 어렵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위해서 가장이라면 아마 뭐든지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려운 그 고비들이 누구나 있는데 아무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에어컨 설치 기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냉동 창고에서도 일을 하시고 뭐 하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쭉 하시다가 지금 독서 전문가로 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전문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독서 전문가가 되시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 2020년 3월에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3월 7일 날 이사를 했고 3월 26일부터 에어컨 설치 보조 기사를 따라갔습니다. 와, 쉽지 않은 결정이네요. 네. 근데 에어컨 설치를 쫓아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평생 먹고 살아온 일이 해온 일이 사실은 지식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 노동으로다가 내가 평생 먹고 살까? 그리고 그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를 에어컨 설치를 제가 아침에 7시에 나가서 빨리 오면 저녁 8시, 늦게 오면 12시인데요. 하루 일당이 시간급이 아니에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일찍 끝나도 10만 원 주고요. 12시간 해도 16시간 해도 10만 원 줍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고민하고 시작한 게 독서예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라고 아시죠? 네. 예, 꿈꾸는 다락방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죠. 예, 이지성 작가의 네. 거기에 보면 독서 코칭 많이 있습니다. 폴레라고 거기에 제가 10년 전부터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오프라인만 있었어요. 부산에서 참여하자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청을 했고 5월부터 들어가서 그거를 몇 개월간 했는데 한 달 하고 나니까 이제 바꿔서 타야 되는데 폴레 독서 코칭반이 있고 꿈행국이 독서 코칭반이 있습니다. 폴레는 이성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꿈행국이는 정혜일 작가 아시죠? 네네. 예, 그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같이 이성 작가하고 썼는데요. 그분이 운영하는 게 꿈행국이 독서 코칭반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독서를 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혜일 작가한테 한 방 먹었거든요.
어떻게 어떤 충격을 받으셨어요? 거기는 매주 네. 이 과제를 해내야 됩니다. 매주 책을 3권 정도 읽고 네. 과제를 해내야 되는데 과제가 여러 가지가 매주 있어요. 3권이요? 예, 매주 3권의 어머. 책을 읽고 이제 그쪽에 제공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과제를 네. 내야 되는데 매일 에어컨 설치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제를 제대로 못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런 이야기를 저의 댓글을 써놨어요. 댓글에다가 정신 차려 얏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멘붕이 왔어요. 이 과정을 그만 때려쳐.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본 게 뭐냐면 위양이면 칭찬을 듣고 항상 베스트를 선정해서 매주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만둬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진장 열심히 과제를 합니다. 네. 일주일이 지나서 그 주에 MOM이죠. 베스트 원이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혜일 작가가 저한테 정신 차리라는 말을 아마 그때 안 했으면 제가 아마 생존 독서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아마 발판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냉동 창고에서도 일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우신 그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도 하시다가 네, 그래서 이제 독서 전문가로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쭉 말씀하셨는데 그 독서 전문가가 생각하는 즐거운 독서가 뭘까요, 도대체? 그렇죠. 우리 네. 독서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네.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책이 싫어서 읽는 게 싫은 분들한테 자꾸 독서하라면 독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스트레스죠. 네, 실제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네, 어떻게 하면 즐겁게 독서를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 하면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앞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홍대리가 처음으로 멘토를 통해서 책을 접할 때 명월 한 줄 읽기를 했어요. 그거를 하루 한 게 아니라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예. 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저희 독서 모임에서 한번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책을 읽을 때 매일 30쪽 정도 전후해서 읽고 본격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책을 안 읽다 보니까 하루에 30페이지를 읽으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30쪽을 읽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독서 매니아라서 뭐 금방금방 읽겠지만 처음 책을 접하는 분들은 그 30쪽을 읽는데 1시간이 넘게. 그래서 나는 바빠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 한 줄만 읽어라. 아, 한 줄만 한 읽어라. 줄만. 예. 왜 한 줄 읽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 독서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서법 책이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는, 특히 본계적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책 한 권에서 모든 것을 내가 얻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책 한 권에서 한 줄만 얻어가자. 키워드 하나만 얻어가자. 그런데 내가 오늘 읽은 그 한 줄에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역행자라는 거 아시죠? 역행자. 네, 역행자. 자청이 썼죠. 예. 쓴 역행자의 책에 네. 앞부분에 보면 프롤로그인가요? 거기에 자청이 어떻게 게임 오타쿠에서 인생을 바꾼 지금 성공자가 되었냐. 그 출발점이 게임 오타쿠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어떤 책을 읽을까? 사람과 관계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책에서 만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너무 그 안에 있는 문자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겁게 한 줄을 딱 읽고 여기에서 나온 그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청이 찾은 한 단어는 경청이었습니다. 경청.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첫 번째 프로그램이 연애 관련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들하고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한테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즐겁게 책 읽기의 첫째는 명언 한 줄 읽기부터 시작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명언 한 줄 읽으면요. 그게 생각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한 문장에 이런 것을 만들어냈을까?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칠 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제를 중간고사 과제, 기말고사 과제를 어떤 과제를 냈냐면 너에 대해서 한 페이지, 네가 누군지, 나 자신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써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너 자신을 알라 한 문장, 그 안에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읽고 그 한 문장 가지고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책을 읽고 누구를 만나서 이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몇 문장 갖고 이야기를 하나요? 한 문장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딱딱한 나는 이 책에서 네. 나는 이거를 건졌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어떻게 해요? 와 정말 그래?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쉽게 삽시다. 공감이 좀 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그 영상 시대다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상을 통해서 듣는 정보와 예. 또 내가 직접 책을 읽어서 얻는 정보의 깊이가 틀리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그 작년에도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요. 네.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오래 남지가 않는 거야. 여기서 또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네. 다 그런 약간의 건 좀 차이가 아니죠. 있긴 한데 예. 그 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소중한 지식의 정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많이 그 지식과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정보들도 얻게 되고 하게 되는데 책을 읽을 때 핵심적인 그 단어를 그 뽑아내는 네. 방법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핵심 단어를 특별히 뽑아내는데 뭐 이렇게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뽑아낼 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책을 다 안 읽어도 돼요. 핵심 단어를 뽑아내는 거는. 목차를 주로 보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 단어는? 목차에 있죠. 책 서문. 책 제목에 있습니다. 예. 책 제목 맞죠? 책 제목. 네. 책 제목에 책 안에 있는 저자가 책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한 단어로 요약해 놓은 게 사실은 저는 책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책 제목을 풀어서 키워드로 풀어놓은 게 목차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아요. 처음에 책 제목을 보고 뒷표지에 이 저자가 그리고 출판사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거를 뒷표지에 몇 문장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사전 독서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으면 목차를 보고 거기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키워드 하나가 아마 책을 읽고 나도 그 키워드가 아마 사전에 그 내가 찾았던 목차를 통해서 찾았던 키워드 하나하고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찾았던 키워드 하나가 대부분 일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앞에 책이 이끌림이 있는데 네네네. 네, 이 책의 주제는 이끌림인데 이 책 속에서 딱 한 문장
한번 우리 정 대표님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제목 그대로 이끌림 아닌가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그 김영숙 대표님이 작년에 책을 낭독 시대에 뭐 이렇게 책을 써내서 그렇죠. 선물을 받아서 쭉 읽어봤는데 네. 그게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낭독을 통해서 나의 재발견, 그렇죠. 그다음에 용기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네네. 그게 결국은 책 제목에 플러스 얹어서 네네. 목차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신 그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 책 제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본다. 두 번째 목차를 본다. 그래서 목차 중에서 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를 그 챕터를 찾아서 읽는다.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자기계발서는 되게 좀 자기계발서는- 쉽겠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책을 시니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책을 내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사는 것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사실 책을 한번 보시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사실상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 책을 사실 주로 때는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사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네. 내가 그 좋아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베스트셀러를 가든지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주변에 독서를 많이 하는 지인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소개시켜준 책을 읽는 게 처음에 더 혼란스럽지 않아요. 베스트셀러 가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 가냐면 책을 읽으면 저는 그래요. 서점에 가서 쭉 돌아보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게 좋고요. 부득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베스트셀러 공간에서 책이 있는 놓여진 데서 책 제목 갖고 우선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키워드의 책을 손에 들고요. 제목을 보고 일단 뒤에를 한번 보면 이 책에서 이거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출판사에서 이 책의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독자들로 하여금 읽어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집에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도 눈에 안 들어온다면 목차를 보시고요. 목차에서 쭉 읽어보고요. 자기계발 서적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넘겨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책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전체를 읽어도 그 분야가 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숙제하듯이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점에 가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키워드의 책 제목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뒷표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차를 보시고 가장 땡기는 그런 목차의 키워드가 있으면 그 책은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있는 부분만 잘 읽어내셔도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맙습니다. 어려운 책을 이제 읽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시민의 국가론이라는 책을 어떻게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번은 그냥 쑥 지나가서 그냥 쫙 페이지를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훑어보는 거죠. 근데 뭐 귀에 뭐 머리 안 들어오죠. 그 두 번째로 이제 내가 그 듣고자 하는 내가 읽고자 하는 챕터를 딱 일부를 골라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정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돼. 근데 이거 앞으로 또 넘어가면 뭐 역사가 떴고 뭐 히포크라테스가 떴고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너무 막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넘겨버렸어요. 넘기고 그다음에 뭐 히틀러가 떴고 저쪽 한참 하다가 자유론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를 골라서 유시민이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먼저 읽었어요. 그랬더니 좀 어느 정도 그림이 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나마 좀
소화가 좀 되더라고요. 네. 이게 퍼즐이 안 풀릴 네, 때는요. 퍼즐을 맞아요. 거꾸로 맞추면 맞아요. 빨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독서의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책을 읽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책을 읽는 거는 인풋이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아웃풋을 해야 그 독서의 즐거움을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책을 읽고 훅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래 맞아 김영숙 작가가 김영숙의 낭독시대 책을 줬는데 읽고 나서 보니까 저 양반이 낭독으로 인생이 바뀌었대. 끝.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한 줄, 그러니까 본계적 독서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본계적? 예. 본태적? 본계적. 본계적? 예. 네, 여기서 본계적? 제가 예. 오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 것. 그러니까 책 속에서 내가 한 문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본입니다. 네, 아. 깨는 그 한 문장을 저자가 왜 이 문장을 적었지라고 저자한테 질문을 하고요. 나한테도 질문해요. 너는 왜 이 문장을 찾아냈니?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뭐지? 요것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정리하는 것을 깨라고 합니다. 네. 본계. 그러면 적은 또 무엇일까요? 적은요. 본계적. 적은 뭘까요? 적용. 적용이에요. 적용. 뭐냐면 그 중에서 내가 깨달은 거는 뭐 많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용은 딱 한 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행이 되고요. 그래야 내가 책을 읽어서 한 문장을 딱 건졌어요. 김영숙의 낭독 시대의 책을 읽고 김영숙은 책을 그냥 묵독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낭독해서 읽으니까 목소리가 변하고 인생이 변했다.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나도 깨달는 거예요. 김영숙은 왜 그러면 그 낭독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 변했나? 그러면 나는 왜 이 문장을 골라냈지? 그거를 적고요. 그래서 맞구나. 나도 소리내서 읽으니까 목소리가 변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 자신감이 생기니까 인생이 변하더라. 그래서 나도 지금 한 줄부터 오늘부터 매일 한 줄 낭독을 실행하겠다. 그리고 한 줄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책을 읽고 아웃풋을 할 때 그 실제로 내가 한 줄을 읽어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해낸 거잖아요. 그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 독서가 즐거움이에요. 네. 적용은 그렇습니다. 한 줄로 두 줄 하면 두 줄보다는 한 줄이 좋은 거죠?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당장 두 줄이 실행할 수 됐든 있는 세 거. 줄이 됐든 10줄이 됐든 관계가 없는데 네. 그것이 내일 실행해야 되고 모레 실행해야 되고 오늘 실행하는데 너무 어려워. 나는 오늘부터 운동을 할 건데 네. 물을 1리터를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컵에 반 컵만 먹을 거야. 그것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용을. 네. 바로 본계적. 네. 결론적으로 옛날 선인들이 쭉 수천을 살아오면서 그 강조했던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네. 생각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실행이 그죠? 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독서 모임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에 본계적 변은 뭐냐면 변화. 변해라. 똥 싸는 게 아니고 변해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네. 변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그 변을 쓸 수가 없어요. 변화된 거를.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재독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맞다. 내가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실제로 변화돼서 그때 적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 인풋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적는 것도 있고요. 네.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매일 아침 또 매일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아침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이 타이머를 갖다 놓고 시간을 잽니다. 어떤 시간을 재냐면 스피치 시간을 잽니다.
자기가 각자 돌아가면서 발표하는데 네. 책을 읽고 그 읽은 내용 중에서 자기가 느낀 거를 발표해요. 그런데 제가 딱 3분 줍니다. 3분 주면 종을 땡 하고 마이크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게 스피치 훈련, 아웃풋에는 글쓰기도 있지만 스피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 그 아침 독서 모임 네네. 뭐 그런 걸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온라인에서 줌으로, 온라인에서 네, 아침마다 줌으로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아침 부터- 몇 시에 하죠? 몇 시부터 하나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우리 김영수 대표님은 아, 매주 네. 5시 반인가? 저는 그렇지 4시 않나요? 55분에 시작을 합니다. 4시 55분이면 잠자는 네, 시간이. 생따는 6시 반, 17일 1강은 네, 4시 55분에 근데 그거 시작을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 5일, 6일, 7일 계속 합니다. 매일 한다고? 대단하십니다. 매일 합니다.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주중에 4시 55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6시에 자격증반, 낭독 독서 모임반 운영합니다. 아유 너무 하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우리 김일 대표님과 독서 모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따 독서 연구소를 검색을 하면 되나요? 생따 나비 독서 모임이고요. 생따 연구소 그 검색하시면 블로그 네,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 설려드릴 테니까요. 네, 그것도 생- 상세 생따 나비 설명란에도 연구소. 그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17강 우리- 것도 올려주세요. 네, 김일 대표님 요 명함을 보니까 네. 생각 명료화 전문가 네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을 명료하게 한다. 네. 이런 뜻이겠죠. 생각을 그- 명료화하는 가장 간단한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생각을 명료화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생따 연구소의 네네. 메인 이름이 생따잖아요. 생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생각을 따준다. 생각을 오픈한다. 결국 그 철학의 기본은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명료하게 오늘 생따 나비 연구소에 우리 김일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독서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 또 본계적이 무엇인지, 인풋이 무엇인지, 아웃풋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독서는 즐겁게 하셔야죠. 여러분, 10줄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한 줄도 너무 길어요. 그러면 한 단어만 찾으시면 됩니다. 책 제목만 읽어도 되겠죠. 그것을 내가 읽고 적용하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그 김일 그 대표님 모셔서 본계적변 요 단어를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계적변. 알게 된 게 이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실천에 옮기고 내가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일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에게 독서에 한 줄 메시지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은 즐겁게 읽으셔야 됩니다. 한 문장 속에서, 한 단어 속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숙제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읽고 그거를 적용하고 변화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